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옥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자해적 행태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내부 분란이 좀 거센데요. 이게 문자가 또 논란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1월에 보냈다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전문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이게 뭐 이걸 보고 사과 의향이 있었다 아니면은 없었다, 뭐 이걸 가지고 양측이 좀 신경전 벌이는 것 같아요. 서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문자 내용. 일단 이게 그 논란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다른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하고 뭐 한 위원장 사이에. 그러나 이게 문자만 객관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네.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충분히 사과 의사가 있었죠. 예.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만 해주면 얼마든지 그 천번만번에 사과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옛날에 사과하다가 지지율이 더 떨어진 데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여러 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그렇지만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면 사과하겠다는 건 저는 분명했다. 예. 문자만 보면. 문자만 보면. 다만 이제 그 이면에 네. 뭐 그전에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또 이게 다른 갈등이나 다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전체적인 전모는 알 수 없지만 문자로는 저는 사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문자는 이렇게 보내놓고 또 다른 어떤 그 김건희 여사가 지인들한테, 다른 지인들한테 보낸 걸 보면 사과하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걸 보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약간 이중 플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친한 게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때 저는 이제 그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러셨죠. 계속 그랬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 사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견이 분분했고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자에서는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한동훈 위원장이 보낸 5개의 문자만 보면 뭐 충분히 사과도 건의한다 받을 용의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민주당에서 이 문자 논란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좀 저도 아침마다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 이 여당 전당대회에 왜 영부인의 문자가 갑자기 공개가 돼서 이게 논란이 되고 네. 여당 선관위원이 왜 여기에 또 개입을 해서 이걸 빌미로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을 추진했어요. 그 박종진 일부 위원이 그랬었죠. 박종진 당협위원장이 선관위원인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여당 지도부에서 사퇴를 반려했어요. 선관위 차원에서는 그냥 주의만 줬어요. 주의 조치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게 굉장히 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방해 행위, 네. 선거 중립뿐 아니라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고 이런 걸 감시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네거티브에 앞장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조치만 줍니까? 예.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징계위에 회부가 돼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나와야 되거든요. 예. 다음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손방망이 처벌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 과정 자체가 굉장히 네. 불공정하게 흘러가고 있고 뭐 진짜 뭐 황당합니다. 지금 약간 한동훈 후보 측 입장과 비슷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자 논란에 대해서 계속 그 사적 영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여사가 보낸 문자에 답을 했고 나중에 이게 알려진다면 야당에서는 이거야말로 국정 개입, 국정농단이라 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아니 영부인이 이제 그 사인입니까? 예. 순수하게 그럼 지금 왜 순방 갔습니까? 그다음에 왜 제2부속실을 두게 됩니까? 영부인은 이게 완전히 사인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사자잖아 사과에. 아니 사과 당사자가 이게 비대위원장하고 사과를 의논했다 해서 이게 국정 개입입니까? 예. 무슨 국정에 개입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국정에 뭘 개입했다는 거예요? 사과 정도는 이게 당과 대통령실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잖아요. 선거에서.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사과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충분히 상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고 네. 너무 이게 저는 한동훈 위원장 말은 맞죠. 공사는 분명해야 되고 당대표 돼도 김건희 여사는 아예 대화하지 않을 거다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습니까? 검사 때는 검찰총장 부인 때는 그게 오히려 사적인 거예요. 아. 총장 부인하고
카톡을 이게 300 몇 번 한 거 이거는 공적인 대화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이게 형수님 하면서 이게 친하게 신뢰를 쌓아오다가 네. 이제는 이게 아예 딱 끊겠다. 문자든 뭐든 이제 딱 일체 대화를 끊겠다. 이게 신뢰가 될까요? 저는 영부인과 대통령은 한 몸입니다. 네. 부부를 떠나서 이게 일심동체죠. 근데 영부인하고 아예 딱 끊겠다는 말은 대통령하고도 이게 딱 끊겠다 사적으로는.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검찰총장일 때랑 대통령일 때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좀 오히려 구분을 해주는 게 대통령 부부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 말은 이제 그 예. 예를 들어 이런 사적 당사자잖아요. 뭐 어떤 게 이권이나 청탁 민원도 아니고 본인이 어떤 본인이 연루된- 당사자니까 예. 얼마나 이게 힘들고 그럴 때 이게 상의해 볼 게 비대위원장하고 상의해 보는 게 당과 대통령이니까 네. 제 말은 이게 이걸 자꾸 사적으로 몰고 와서 이게 씹었다. 네. 뭐 앞으로 이게 당대표 되더라도 물론 이게 뭐 국정에 대해서 김건희가 해라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신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적으로 대화하면 안 됩니까? 네. 공적인 건 공으로 처리하고 사적으로 이게 좋은 사이로 또 이게 유지하면 안 됩니까? 뭐 당대표 돼도 가서 이게 찌개도 좀 먹고 예. 뭐 이게 하면 대화도 하고 인간적 이러면 안 됩니까? 네. 잘 지내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게 다 끊어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도 정치라는 그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딱 절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제가- 사실 뭔가 청탁도 아니었고. 자, 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예. 내심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네. 연락해봐라. 예. 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연락 이걸 주선하고 있죠. 네. 두 번째 보면은 비대위원장이 결정하시면 따르겠다. 따르겠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요 신임 정무장관으로 우리 김건희 여사를 임명해야 돼요. 예. 정무수석, 정무장관이에요 대통령의. 네. 아니 요 워딩만 보면 확실히 그런데 영부인의 영역이 정무장관, 정무수석의 영역입니까? 그리고 영부인이 선출된 권력입니까? 영부인은 권한 없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네. 그런데 지금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논의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 김건희 여사와 그 과거에 검사 시절에 360건 카톡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그냥 윤석열 총장을 찾는 그런 카톡이었다. 예. 국회에 와서 수도 없이 해명을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정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그냥 영부인이 하는데 답변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자를 공개한 것은 이거를 뭐 누가 도청을 하지 않은 한은 유출되지 않은 한은 본인이 이걸 캡처해서 사람들한테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사자는 둘이니까. 이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을 리는 없고 예.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아주 저는 좀 안 좋은 선례가 됐다. 예. 아니 여태까지 어느 영부인이 여당 대표랑 나눈 대화를 전당대회 기간에 그냥 쫙 유포해가지고 네. 선거에 개입한 사례 있었습니까? 사실 이 문자가 공개됐을 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좀 난감한 내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김건희 여사 또는 친윤계 쪽에서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당 내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예.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단정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유출시켰다 이거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봐요. 물론 이게 옛날에 1월 달에 뭐 그 당시에 섭섭해서 몇 명한테 보여줄 수는 있다 봐요. 그 당시에 뭐 보도도 있었고요. 예, 그 당시에는 보도도 있었고 예.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개입을 해서 김 여사가 직접 이렇게 공개했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철구 의원도 강력하게 본인이 아니다. 이러고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도 어떤 뭐 여기자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게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할 건 아니다. 양쪽이 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팩트가 확인 안 된 걸 단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지금 이게 전부 다 제 방송 가보면 민주당 패널들만 한동훈 위원장 편을 들어요. 민주당 편 전부 그래. 그러게 예. 왜 그러냐. 네.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부추기면
두 분의 영혼이 화해가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서로 이게 내가 옳다. 한동훈 위원장 내가 옳다. 이간질이에요 지금 이건 민주당에서. 진짜잖아. 이래가 이게 한동훈 위원장과 예. 김건희 여사가 화해가 되겠습니까? 네. 자, 문자를 민주당이 공개했습니까? 아니, 아니, 정말 억울한 게. 그건 아니죠. 논평에서 예. 계속 네. 아니 문자는 본인들이 다 공개해놓고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문자를 줬습니까? 예. 자기들끼리 문자 서로 주고받고 공개해놓고는 그걸 왜 민주당한테 이간질했다고 뒤집어 씌웁니까? 저도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논평해야 될 때 괴롭습니다. 예. 진짜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지고 네. 정말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도둑이 들끓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한 지경인데 그걸 갖다 또 민주당 탓을 하니까 정말 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또 검찰 저희 압수수색하는 겁니까? 일단은 왜 뭐 검찰 압수수색은 아니고요. 소환 통보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부부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 통보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치졸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면 전환을 위한 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검사들이 검사 탄핵 조사를 해서 예. 청문회나 이러한 사유로 국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네. 어떤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떳떳하면은 국회 와서 자기 얼굴 이렇게 드러내고 밝히는 게 예. 뭐가 두렵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검찰총장부터 시작해갖고 가진 막말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최혜병 특검 또 통과됐죠. 예. 여러 가지 문자 일십 이 건 터졌죠. 저희는 여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소환 압수수색 기소 정말 탄압이란 탄압은 다 받았기 때문에 아 또 이때가 왔구나. 그리고 네. 솔직히 그 문자 터졌을 때 두려웠습니다. 아유 이제 또 우리를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를 또 뭐로 또 국면을 전환을 아이고 이거 할까? 큰일 났네. 이거 예. 본인들끼리 한 것도 우리 탓 돌려갖고 또 이렇게 하면 저는 진짜 겁나더라고요. 네. 이 지금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많은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표적 수사가 또 시작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아침 출근 시간이고 뭐 아침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탄핵 검사, 탄핵 소추 명단에 오른 검사 4명 중에 한 명이 그 탄핵 사유로 분변 사건을 들었어요.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에 술을 마시고 민원인 대기실에다가 뭐 변을 봤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또 허위라는 논란도 있었고 의혹 제기한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는 실명 거론한 적 없다 뭐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거야말로 이게 상식적으로 예. 서울법대는 엘리트 검사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예. 오히려 이제 동료들 다 데려다 주고 마지막에 갖다 자는 정인들이 많잖아요. 예. 따라서 8명을 고소했어요. 네. 의원들뿐만 아니라 서영교, 최강욱, 그다음에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8명을 다 고소했으니까 금방 이제 그 진실은 밝혀질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이성윤 의원도 또 유튜브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라디오에서도 한 게 있어요. 네. 이 말은 면책 특권과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면책 특권을 하더라도 허위인 걸 알면서 하면 이게 그 적용이 안 돼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면책 특권대에 숨지 못해요. 아마 8명 다 일망타진되지 않을까. 이런 게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 있잖아요. 예. 이게 개인의 완전히 명예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네. 이런 일에게 진짜 안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소문 아닙니까? 개인의 명예가 뭐가 되느냐고요. 근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네. 그때 2019년에 검찰국장이 이성윤입니다. 그러게요. 거기 당시에 그때 본인이 근거 있으면 본인 검찰국장인데? 징계했겠죠. 예. 지금 5년 뒤에 어떻게 이 소문 놉니까? 이거는 사실 검사 탄핵을 하는데 입장에서도 좀 삐끗한 것 같아요.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자는 거고요. 저는 검사들이 그렇게 명예를 존중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본인의 명예는 중요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말이야 공문서에 네. 거짓말로 그냥 점철된 그런 공문서를 20만 장이나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매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검찰 조사 받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분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아주 예. 그냥 인생을 그냥 막 난도질하는 네. 그러한 사례들도 검사들이 좀 본인이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한 것도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박 안 할 수 없는 게 예. 검사 수사 받다가 돌아가신 분 있죠. 그럼 이게 이재명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은 몇 명입니까? 예. 그것도 이게 생각해 봐야죠.
이재명 대표가 수사했습니까? 이재명 정부입니까? 지금 예. 윤석열 정부 밑에 윤석열 검찰에서 조사받다 돌아가셨는데 그걸 왜 이재명 대표 탓을 합니까? 네, 이거 뭐 분병 검사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성윤 의원의 좀 헛다리 같은 생각이 아니 드는데요. 실체 의혹을 제기하셨고 국회의원으로서 뭐 제보를 받던 정보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런 울산지검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되죠. 네. 지금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 양측에 그냥 주장만 있는 거지.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이지. 그게 뭐 지금 와서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조사가 예. 안 됐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검사 탄핵 추진하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의 조금 동력을 뭐 상실한 것까지는 아닌데 좀 삐끗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사위로 회부하는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어요. 이거는 내부에서도 이 취지에 좀 지금 이 시기에 바로 해야 되는 건지는 의구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제 이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예. 민주당이 정신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고요. 어쩌면 이게 혈연적으로 보면 이게 곽상원이 적자죠. 예. 근데 그 기권표를 했다는 말은 사실상하게 반대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대표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기권한 거지. 예. 하여튼 찬성 안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만큼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하다. 일단 술자리 회유했다는 일시나 장소 모든 게 근거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 울산지검의 이 사건은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때 다 동료들이 한두 명입니까? 검사장부터 몇십 명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박상용 수사 다 데려다 줬다는 거. 이게 조사 끝났기 때문에 예. 이제 법의 처벌만 남은 거예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네. 처벌만 남았다. 예. 근데 곽상원 의원한테는 일부 강성당원들이 좀 징계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기권했다는 이유로. 예, 원내 부대표시고 탄핵 조사 추진이 네. 당론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곽상원 의원님이 분명히 입장문에 밝혔습니다. 검사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유에 대해서 본인은 좀 더 숙지를 해야겠다. 더 내용을 좀 확인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쉽게 말하면 사유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거 아닐까요? 현재는 그런데 현재는 그렇다.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예. 본인이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탄핵안을 반대한 게 아니고 이제 탄핵안이 아니라 탄핵 조사에 관한 의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조사에 대해서도 반대하냐 당원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사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제가 네. 경기도에서 3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정말 쌍방울을 본 적도 없고 저는 그 신진호 판사, 박상용 검사 그 세 분이서 그냥 거짓말 탐지기를 하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방울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 경기도 임직원들은 그걸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하고 쌍방울 대북 사업하고 엮어가지고 정말 연어회 술파티 진술 조작, 예. 오피스텔 제공 뭐 이런 금전적인 이유를 하면서 진술이 조작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수사한 검사도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네. 저희가 수도 없이 대검에 조사를 해달라. 네. 감사를 해달라. 감찰을 해달라. 그런데 그냥 맨날 익명 메시지만 내는 거예요. 익명으로. 아유 그런 적 없다.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검사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없습니까? 예. 뭐 있죠. 있잖아요. 있으면 네. 조사해갖고 밝혀야죠. 근데 예. 조사도 안 하고 맨날 익명으로 얼굴도 안 드러내요. 그냥 익명으로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번에 그 부분이 조사가 돼서 본인도 억울하다면서요. 네. 조사하면 나오겠죠. 떳떳하면 왜 탄핵 조사를 거부합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은 뭐 그대로 추진하는 것 같고 오늘 또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 준비에 돌입을 한다는데 이게 국회에 올라온 국민청원 관련해서 이게 13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동의자가. 그러다 보니까 절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전에도 뭐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청원 요건 넘기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절차가 시작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하겠다고 그러네요. 지금 이제 문재인 때 147만이죠. 예. 그래도 이게 그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덮었잖아요. 그냥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예. 이랬어요. 근데 이거 130만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게 청문회를 하고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 또는 이게 장모 최은순 씨도 부른다? 이게 황당하잖아요. 예. 아무리 이게 막장 정치가 가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탄핵 사유가 아마 주가 조작 때문일 거예요. 예.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근데 이 주가 조작이 윤 대통령이 김건희에서 만나기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 그렇잖아요. 네. 이게 탄핵 사유입니까? 좀 이게 헌법 조문 좀 보세요.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는데 주가 조작 결혼도 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장모님 이걸 왜 정인 부릅니까? 네. 이게 정치입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탄핵 청문회 하겠다는 게 부르겠다는 게.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 나올 일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저질 정치 공세를 해서는 안 되고 네. 탄핵이라는 게 또 하나 잘못된 게 이것도 잘못됐지만 방송위원장은 이게 임명도 하기 전에 탄핵하겠다. 좀 법 좀 보라니까요. 예. 임명돼가지고 네. 직무를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 법률을 어겼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탄핵이 중독이 돼도 유분수지. 예. 어떻게 이걸 가지고 부르고 청문회하고 이런 짓을 합니까? 근데 법사위에서 원래 검사들 먼저 탄핵을 하면 이제 법사위로 회부를 한 이유도 검사들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 조사 일정을 미루고 올 때 대통령 청문회 절차부터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워낙 국민들이 그 탄핵 청원에 대해서 국민적 염원이 높고 염원이. 예, 네. 이게 왜냐하면 130만이라는 숫자 자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147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염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주체가 국회였지 예. 문재인 정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 탄핵 청원을 처리해야 될 주체가 그 당시 국회의장이나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22대 와서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 심판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다수당 얻었는데 그럼 국민 130만이 자발적으로 이런 그 탄핵 청원에 대해서 무시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무시하면 다음 선거에 저희는 다 또 떨어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는 민심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네, 절차를 네. 진행하는 것이다. 어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또 납득을 못하는 것 같지만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어떻게 처분을 받을 것이냐였는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불송치가 되었어요. 이건 좀 예견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수사심의라는 게 우리 일반 국민이 예. 배심제처럼 이제 심사하는 거거든요. 네. 아마 기록을 보고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지침을 변경한 게 아니다. 예. 이래서 이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사관들 특히 중사는요. 2명, 3명 빠져가 2명 건졌거든요. 예. 1명 못 구했다고 이게 처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요. 천재지변 불강력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 나머지 6명도 저는 억울하다 봐요. 이거는 그냥 최상병 보상을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돼도 잘 해주고 네. 예우하고 예. 이래야지 위에 사람 처벌한다고 그러면 이게 최상병이 뭐 도움이 됩니까? 처벌이 능사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 저는 대대장이나 그 6명 송치 있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 되게 억울한 분 많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작전하다가 불강력으로 갑자기 급료가 와서 집안이 침하돼 버린 거죠. 네. 따라서 여론에 쫓겨가지고 나머지 억울한 처벌 방사도 없도록 최상병도 중요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도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 처벌되고 구속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신중하게 제가 접근해야지 무조건 이게 여론이 뭐 처벌 많다 해서 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어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될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런 반응을 내놨던데. 네. 예.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보수가 정말 기반까지 무너지는 소리가 네. 제 귀에는 들립니다. 예. 무너졌어요, 기반이. 아니 어떻게 보수가 그 장갑차도 철수하는 물살에 우리 애들을 그냥 상관에게 잘 보이고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밀어넣는 그런 전시 행정에 동원돼서 네. 아이들이 죽었는데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왜 이거를 우리가 처벌해야 되냐 얘기하냐면 앞으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 애들 그냥 장갑차도 철수하는 물살, 그 모래 집안 약한 물살에 쳐넣어도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경찰의 결정은 군대에서 사고가 생기면 백없는 군인만 처벌받는다를 확인시켜 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만 이렇게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해병대원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가족들, 국민 대다수가 납득을 못합니다. 근데 좀 하나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게 저도 이제 수사 결과 발표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튼 민주당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은 반드시 뭔가 지휘 책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봤더니 실제 지휘한 것은 그 최상병 등이 이제 파견 갔던 부대의 뭐 대대장 등이고 임 사단장은 별로 지휘할 권한 자체가 없었고 실제로 지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빠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같이 엮여가지고 계속 뭔가 책임져야 된다면 아니, 이렇게 몰고 가는 건 맞을까요? 원래 예. 육군한테 지휘권이 넘어갔는데 네. 본인이 계속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왜 현장에 나와가지고 왜 압박을 했어요? 지휘관들이. 지휘관들의 그 녹취를 들어보면 그 예.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정말 큰일 났다. 그런데 막 계속해서 압박하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다 녹취가 있는데 뭐 샤넬백 받은 영상도 다 있는데 예. 그냥 막 이걸 가지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아니라고 그러고 샤넬 아니고 디올백. 디올입니까? 예. 아유, 네. 제가 몰랐습니다. 이게 하여튼 브랜드는 정정. 우리 막 주진우 의원도 그래요. 예. 자기가 최상병 사건을 군용품에 비유해 놓고는 뭐 민주당의 뭐 악질 프레임이다. 예. 아니 뭐 진짜 정말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 됩니까? 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병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소환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그 위증교사했다는 여기 재판 같은 경우는 결심 공판 날짜가 나왔어요. 이게 검찰이 구형을 하는 날짜잖아요. 9월 30일에 결심 공판을 하면 아무래도 10월쯤에는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최하 2년에서 3년 예. 실형이 나오고 이제 법정 구속이 돼야 된다.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양형 기준이에요. 예. 위정이 예. 이렇게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 위정 사건이 너무 많아요. 다 뿌리 뽑아야 돼요. 특히 김용 사건에 지금 구속된 게 박지민, 네. 선주 두 명이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김용 사건의 위정으로 예. 알리바이 조장한. 그다음에 김혜경 사건의 배소연 씨 있잖아요. 네. 이분에게 카드 쓰면 김혜경 씨가 돈을 다 보내줄 때 이것도 저는 명백한 위정으로 아마 이게 고발됐으니까 수사해야 되고요. 지금 이재명 재판의 그 공직선거법 있죠. 거기에 백현동에 거기에 비서실장했던 사람하고 국장 공무원 2명 불러서 자기들이 국토부에 협박하는 걸 들었대. 예. 다른 근데 담당자들은 전혀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대요. 유일하게 이재명 임명한 비서실장하고 2명만 들었대. 네. 모든 정인들이 아니라는데. 예. 그다음에 국토부의 공문이 적의 판단해라 이랬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김진성 씨 위정으로 그때 그 재판을 돌파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재명 캠프 전체적으로 위정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거. 이걸 이게 다 뿌리 뽑아야 된다. 위정이야말로 이게 우리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가 위정과 무고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사법방해로 7, 8년 정도 이게 때립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게 2, 3년이니까 저는 반드시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해야 된다. 법정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법정 구속은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조국 대표 사례만 봐도 근데 이거는 예. 자꾸 증거를 인멸하고 위정 막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조국 대표 저는 구속 안 된 것도 잘못된 거죠. 예. 아마 10월쯤이라고 하면 전당대회를 거쳐서 또 대표를 하고 있을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예.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나 검찰에서 글쎄요 저렇게 한 개인에 대해서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돼가지고 저는 그냥 흥신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신소요. 예, 공적 흥신소가 아닌가. 예. 뒷조사를 하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내서 탄압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개인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뭐 수사 서류만 작년 이맘때 20만 장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투입됐으니 지금 한 50만 장 되겠죠. 그럼 뭐 복사비만 작년에 1,000만 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예. 제가 한 300페이지 정도 그런 공소장을 읽어보는데도 제가 한 3시간 정도 읽고 굉장히 그 음식을 이렇게 네. 토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공소장 자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증명해야 되는지도 예. 모르겠고 국가 공무원 내가 낸 세금을 받고 정말 저는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조작하고 또 이분들이 그 거짓말로 보수 언론에 단독을 줘서 네. 인격을 파탄시키고 그다음에 뭐 증인도 400명 넘게 하다 보니까
변호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예. 이 사건의 변호사들이 잘 맡으려고 안 합니다. 골치만 아프고. 그래서 저런 국가 폭력에 예. 저희가 정말 개인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데요. 그래도 저희가 진실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고 싸워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하면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비가 천문학적 든다 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계산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계속 그 변호사비는 어디서 나왔을까? 예. 이걸 이게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네. 쌍방울 그다음에 조사해가지고 아까 법화 다 안 있죠? 나왔잖아요. 예, 법화요. 예, 거기 보면 이게 운행 일지를 다 조작해놨어요. 김혜경 씨가 타고 간 걸 이재명 대표 행사한 걸로 다 조작했고 네. 샌드위치 있죠. 이거는 이게 야근 공무원들 특식비로 처리한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걸 허위 지출로 꾸미고 운행 일지도 조작하고 예. 이래놨고 이게 뭐 지금 탄압입니까? 본인이? 네. 따라서 이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비는 한번 밝혀봐야 천문학적 변호인데 왜 재산은 계속 늘어날까? 그런 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예. 아니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다른 분들의 변호사비도 있잖아요. 예. 뭐 다른 분들도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히신 분도 있고 정말 진술 조작에 억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정치의 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